자,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간주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간주취득. 그죠? 우리가 앞전에 전에 취득세, 취득의 형태 배울 때 간주취득을 배웠거든요. 근데 간주취득이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그랬거든요. 사실 간주취득은요. 예를 들면 지목이 변경됐다고 해서 간주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죠? 금액이 증가되면 내가 실제로는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표가 뭐가 됐어요?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뭐 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목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뭐 건축물 개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물을 개수. 그 다음에 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이게 이제 간주취득이에요. 물론 과점주도 있지만, 그죠? 해서 얘네가 뭐가 되면, 플러스해서 가액이 뭐가 되면, 그죠? 증가가 되면 그 얘기 증가. 그러면 얘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을 한 게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론은 간주취득은 얼마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 가액 증가된 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그죠? 그러니까 간주취득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점주주분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간주취득에서 과점주주 아까 했었죠. 전 시간에. 그 부분하고 이 나머지 중에 얘가 잘 나와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주취득의 대표 주자로 잘 나오죠. 대표 주자로.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주취득할 때 설명드렸지만 간주취득은 종류 4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걔가 여기만 해당이 된 게 아니에요. 간주취득 자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과산세 적용할 때 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세율 배운 특례세율도 간주취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주취득 종류 4개를 못 외우면 문제를 중과산세 문제도 못 풀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 4개 지금 방금 했죠.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는 꼭 내용도 내용이지만 종류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95페이지 4번의 간주취득에 대한 과표에서 1번 뭐나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랬죠. 그럼 지목 변경 하면 뭐다? 증가한 금액을 과표한다 그랬죠. 증가한 금액. 그죠? 그 지목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얘가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농지, 전답.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로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로. 대로 뭐가 됐다고? 지목이 변경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목이 변경된 땅 이름이 지목이 땅 이름이잖아요.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이게 지목인데 그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자, 얘가 농지가 형지를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대는요. 이것도 갑 거죠. 자, 그럼 갑이 이 농지를 팔고 이거 산 거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적으로 뭘 취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농지일 때와 전답일 때와 지목이 대일 때 가격이 어느 게 비싸다? 당연히 대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 토지의 가격의 가치 판단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토지에다가 사실은 그 토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 가치는 거기에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가 얼마만큼 다양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한정돼 있어. 얘는 농가주택밖에 못 줘. 그거하고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거하고는 다르죠. 같은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 건물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게 못 들어와. 근데 여기는 나이트클럽 들어올 수 있어. 룸사롱 들어올 수 있어. 그럼 같은 상가 건물이지만 나이트클럽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상가라도 얘가 더 훨씬 비싼 거죠. 그럼 토지의 가치는 뭐에 따라 달라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축물은. 그죠? 근데 농지가 왜 싼 거예요? 농지는 여기다가 바로 건축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는 허가만 받으면 바로 지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농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질 변경해야 돼요.
그죠? 걔는 성토 작업을 하죠. 흙 갖다 깔고요. 그 다음에 성토 작업 해가지고요. 지목을 바꾼 다음에 거기다 다시 건물 짓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농지가 싼데 싼 게 아니죠. 왜? 농지 전용하면 전용비 내. 농지 전용비. 다른 농지 대체 농지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흙 갖다 깔에 돈 줘야 되고. 그죠? 그럼 과정을 거쳐야 돼.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게 무조건 샀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구석에 막 산 밑에 조용한 데다가 혼자 딱 지어놓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놓고 건물 못 짓는 게 되게 많아요. 왜요? 지금 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전기를 잘 끌어야 돼요. 전기를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 일정 기간 거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자비로 해야 되는 거죠. 돈 꽤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 마찬가지고 전화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 못 짓죠.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면 전기 끄고 촛불 켜고 그죠? 밥은 골로에다가 해가지고 골로에다 밥해 먹고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전원주택이에요. 기곡산장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얘가 이렇게 바뀌면 금액이 얘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가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을 뭐 한다? 과세표를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결론은 뭐다? 지목 변경은 뭐다? 그로 인해 뭐? 증가한 가액. 그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95페이지 1번 토지 지목 변경 원칙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에 표현한다. 그렇죠? 자, 근데 뭐 예외랑 볼 거 없고요. 뒤에 넘어가면 3번 나와요. 3번 동그라미 3번. 자, 근데 이 지목 변경에 들어갈 때 이 지목을 변경하면 이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지목 변경이라는 게 토지 대장 떴더니 내가 토지 대장을 뗐더니 거기에 내 것이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몰래 저쪽 가서 숨어가지고 신발로 지운 다음에 이게 대자로 살짝 고쳐서 이렇게 갖다 줘. 슬쩍 갖다 줘. 그럼 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토자가 같은 걸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목을 변경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입증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법인 장부나 뭐에서 판결문으로 그죠. 판결문에서 뭐가 되면 이 비용이 입증됐다. 얼마 들어간 게. 그러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이 비용, 이 소유된 비용을 입증할 때 소유된 비용 있죠. 이 비용을 과표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96페이지 3번.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입증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증가한 가액인데 뭐라고 시험에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입증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증가한 금액 그럼 안 되고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두 개는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별얘기 아니죠. 얘는 간주치등이니까 뭘로? 증가한 가액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그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뭐다? 그 지목 변경에 실제 소유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인 장부로 입증된 경우에도 증가한 금액을 과표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그죠? 그거 두 개는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6페이지 밑에 2번 양가로 2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라고 돼 있죠. 자,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는 간주취득이죠. 그럼 그로 인하여 뭐? 증가한 금액.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는 뭐 한다? 증가한 금액이 얘도 과표예요.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죠. 과 개수는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뭐 한다? 증가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증가한 가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뭐는 재축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신축하고 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축, 재축은 여러분 이제 건축법, 공법 배우시면 신증, 개재, 이 신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배워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축은 내가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증가한 금액이 과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건축비가
과표가 되겠죠. 전체 건축에 들어간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지. 증가한 금액 그러면 안 되죠. 증가한이란 뭔가 원래 있었는데 걔가 뭐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됐다 이런 의미죠. 근데 신축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증가된 금액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굳이 얘기하면 뭐가 기라는 거예요? 신축과 재축은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하면 제외, 근데 이걸 뭐라고? 포함. 그럼 안 되니까 거기는 가로 안에 있는 걸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그랬죠? 자, 얘는 뭐냐면 법인이 아닌 자 그랬대요. 법인이 아닌 자.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 건물이 있어요. 자, 이거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을 했는데 얘가 법인이 아니라는 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개인이 이 건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취득세 신고를 하겠죠? 자, 이거를 10억에 신고를 했다 쳐봐요. 10억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인정해주면 이게 원래 건축비가 8억이었어요. 실제로는 8억. 근데 신고를 10억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이 하면 세금을 8억에 내는데 10억이면 세금을 더 내잖아요. 왜 근데 이 사람은 8억인데 왜 건축비를 늘려가지고 높여서 신고할까요?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요. 그죠? 왜?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가격을 높여버리면 나중에 양도차익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한 금액 중에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해라 그런 얘기죠.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하래. 그럼 나는 개인인데 10억 중에 그러면 9억이 넘는 금액을 법인 장부로 입증하래요. 그럼 나는 법인 아닌데 어떻게 법인 장부로 입증을 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래를 누구랑 하라는 얘기야? 법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건축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억이. 그러면 거기 뭐 콘크리트 그러니까 세멘트도 사고 뭐 철근도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사라는 거예요? 어떤 법인한테 사라는 얘기지. 그럼 그 법인은 뭐를 해요? 지네 장부에다가 저한테 시멘트 100포 얼마에 팔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철근을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장부에 기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걸 뭘 통해서? 내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라는 얘기야. 거래를 누구랑 하라는 얘기야? 법인하고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비율이 얼마? 100분의 90이 넘는 금액. 이걸 입증하면 나머지 금액은 굳이 법인 장부를 입증을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비율이 90%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그럼 얘는 나오면 뭐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100분의 90. 이 시험에 80 이렇게 나온대요. 80. 틀렸죠? 그죠? 얘는 틀린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또 5번 지문 나오면 뭐만? 100분의 90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다음에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곱하면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입증되면 그런 얘기죠. 그죠? 100분의 90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재를 잠깐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거기 보충학습 있죠? 94페이지 맨 밑에 보충학습. 그죠? 여기 또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그 물건 취득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추가적인 비용 중에서 어떤 건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취득 가격 범위에 보면 자, 그럼 뭐다? 얘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과표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취득 가격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랬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취득 가격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 대표 주자가 뭐냐면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게 있어요. 건설 자금 이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건축하기 전에 이 건축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 그죠?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가 있어요. 연체료나 할부이자.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의 경우만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걸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지문상에 연체료 할부이자 딱 나왔다. 그러면 연간 검색어처럼 뭐가 나와야 돼? 법인만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연간 검색어처럼. 그죠?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정재 그럼 임세령 딱 떠오르고 뭐 그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모르죠. 누군지 임세령이. 그죠? 이정재가 그 임세령이하고 둘이 사귀죠. 임세령이 누구예요? 누구 부인이야? 거시기 부인이죠? 이재용이. 그죠? 이재용이 부인이었죠. 그죠? 근데 이혼했잖아. 그죠? 대상그룹. 그죠? 둘이 사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연관 검색에 딱 떠올라요. 누구 그럼 누구 딱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연체를 할부자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법인만 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문에 읽다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연체료 할부이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른 지문 읽어서 걔가 개인이 취득한 건지 법인이 취득한 얼른 보고 거기서 법인이라고 나오면 얘는 포함한다. 그럼 맞았다. 걸르면 되고 만약에 개인이 취득했는데 연체료 할부이자 나왔다. 그럼 뭐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개인 법인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는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법인만 되고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 개 있는데 다 외우면 좋은데 또 많아. 이게 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말고.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나요? 부가가치세.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보통 사람들이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죠? 이게 부가가치세. 얘가 이제 매출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가.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한 번 굴러갈 때마다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과정이 많아지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 부가가치 때문에 그래. 부가가치세 10%씩 붙어요. 그러면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거기다 마진 붙이고 그 금액의 10%또 부가가치 되고 또 거기다가 또 받은 금액에 또 마진 붙이고 마진 붙인 금액에다 또 해서 10% 붙이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유통 단계가 많으면 그만큼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진도 붙지만 거기다 뭐까지 붙어? 세금이 또 10%씩 계속 붙어요. 그게 부가가치세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요, 여러분 아파트를 5억에 샀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가 5억인데 이거의 10%인 5천만 원을 뭘 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냈어요. 5천만 원을. 그죠? 그래서 5억 5천에 샀다는 얘기지. 5억 5천에. 그죠? 이 금액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취득은 5억 5천에 했지만 취득세는 얼마만 내란 얘기예요. 이거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뭐 5천 빼고 얼마?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요? 좋은 거죠. 왜? 실제로 5억 5천에 취득했는데 세금 5억만 내라니까 좋은 거지. 그지는 포함 안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개인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면은 취득하게 되면 얘가요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을 못 받거든요. 환급을. 우리 환급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고. 그러니까 너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덜 내는 쪽으로. 덜 내는 쪽이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한 거죠. 그죠? 나중에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가요. 자. 취득세는요, 5억에 해서 5천 내가지고 5억 5천에 샀어요. 그럼 세금은 얼마만 내는 거야? 5천 빼고 이건 제외니까 5억만 세금을 내겠지, 취득세를. 그 나중에 이걸 팔아요. 양도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은 양도세 계산하죠. 그때는 취득 가격이 5억 5천에서 세금 5억만 냈잖아요. 그럼 이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얘가 경비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내가 실제는 5억 5천을 줬잖아요. 하지만 취득세는 얼마 냈어? 5억 냈죠. 그럼 이때 세금은 5억에 대해서 냈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5억 5천을 빼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준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취득세는 취득가격에 포함이 안 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얘는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죠? 이 5천이 포함이 안 돼야 세금을 덜 내.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얘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억만 공제 받는 것보다는 5억 5천을 공제 받는 게 유리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고, 그죠? 취득세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는 뭐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양쪽이 다 나와,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외우면 어차피 생각 안 나요. 외우면 헷갈리죠. 그죠? 외우면 헷갈리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 아,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하면 구분이 되는 거죠. 외우긴 외우는데, 아씨, 뭐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안 된다겠는데 엄청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데, 아, 나 저거 엄청 헷갈리네. 그러면, 그러면 공부 겁나 잘하는 거죠. 왜? 여러분, 헷갈리는 게 공부할 때마다 뭐라 그래? 아, 나 이거 헷갈려 죽겠어. 라고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헷갈리는 거야.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면요, 안 헷갈려요. 뭐 아는 게 없는데 뭐가 헷갈려? 뭐 아는 게 있어야 헷갈리지. 헷갈린다는 얘기는 뭔가 공부를 했더니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근데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둘이 엉키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깨끗해요. 근데 뭐가 헷갈려? 깔끔하지. 지금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깨운하죠? 맨날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고, 그죠? 엊그제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태죠. 깨끗하죠? 그죠? 주말에 선장 먹고 나면 월요일 되면 또 머리가 초기화 돼가지고, 그죠? 부팅대가 초기화돼 머리가 또 개운해지고, 그죠? 그럼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또 개운해지고,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야. 야, 드디어 이제 공부가 슬슬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야지 막 내년 5월, 6월 달까지 계속 했는데, 야, 난 들을 때마다 새롭다. 야, 저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일단 뭘 기억해라? 이게 헷갈리면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는 포함이 안 돼야 유리하고, 양도세는 경비로 공제받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 이전은 뭘 기억하시라고요? 자동으로 법인만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 얘네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양은 되게 많은데 우리 교재에는, 그죠? 주가 되는 걸 꼭 기억을 일단 하시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부동산 뭘 사는데 1억이래요. 할부 1억. 자, 할부로 사면 1억이래요. 할부로 사면. 그죠? 근데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일시불로 산 거예요. 일시불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9,500에 샀어요. 9,500만 원에. 그죠? 그럼 이거 500만 원 깎아준 거죠? 5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억짜리를, 자,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다 할부잖아요. 이게 뭐 24개 무이자 할부 해놓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일시불로 주면 추가 할인해. 추가 할인. 일시불. 그죠? 자, 얘가 할부인데 일시불로 주니까 당연히 할인을 해주죠. 그래서 500을 깎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취득 가격이 얼마일까요? 할부는 1억인데 일시불로 줘서 500만 원 깎아서 9,500에 산 거죠? 자, 그럼 취득 가격은 얼마다? 당연히 9,500이죠. 그죠? 맞죠? 이거 샀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 할인된 금액. 할인 받은 금액. 이래요. 자, 이 중에 얘가 과세 표준이죠? 9,500.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 할인 이 9,500이, 자, 500 있고 9,500이 있어요. 취득 가액은 9,500 맞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9,500, 즉 취득 가액은 할인된 금액일까요? 할인받은 금액일까요?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할인받은 금액이냐 할인된 금액을 과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구분하셔야지. 뭐가 게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입에 붙는 대로. 자, 만약에 이게 1억이에요. 제가 1억대 할부 1억인데 할부 1억에 산 걸 갖다가요, 제가 일시불로 사가지고 9,500에 샀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샀으니까 어떻게 돼? 와이프한테 저기 가서 이제 보고가 아니라, 그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한테 샀다고 얘기를. 물론 사기 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상의를 하고, 그죠? 허락을 받고 샀겠죠? 근데 그럼 뭐라 그래? 마누라, 이게 말이야, 할부는 1억인데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시불로 해서 9,500에 딱 줘가지고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나 그래가지고 500만 원 뭐 받았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500이 뭐예요?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할인된 금액이죠. 그럼 취득 가액은 얼마야? 할인된 금액을 과표한다 그래야지.
할인 받은 금액 그러면 안 되고. 그 된 금액, 받은 금액 구분하시는 거죠. 이건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 그래가지고 얼마? 500만 원 할인됐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요. 할인받은 금액.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 원 할인받았어. 그럼 500이 과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500이 시드가액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인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9,500은 뭐가 되는 거야? 할인된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과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홈쇼핑이 참 문제입니다. 홈쇼핑. 그죠? 나는 TV 보다가 가끔 와이프하고 TV 보다가 그 여러분 아시죠? 홈쇼핑 채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5번 정규방송 그다음에 홈쇼핑 정규방송 홈쇼핑 중간에 껴 있어요. 이게 번호가 5, 7, 9, 1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홈쇼핑이 써 있어요. 그러면 채널 넘기려면 5번 보다가 7번 보려면 6번을 넘어가야 돼요. 6번에 홈쇼핑이 나오고요. 7번 다음에 8번 홈쇼핑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7번 보다가 9번을 보려고 채널을 딱 돌리잖아요. 그럼 8번이 딱 나와요. 근데 보통은 9번으로 하면 얼른 넘겨야 되는데 8번에서 갑자기 한 10초 이상 정적을 흐르고 화면이 안 넘어간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 잘못하면 또 삽니다. 그러니까 얼른 빨리 9번 틀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안 그러면 툭다니까 집에 있어봐. 그러니까 맨날 홈쇼핑 하는 거 홈쇼핑. 근데 홈쇼핑 보면 안 돼. 왜? 오래 쳐다보면 사고 싶어요. 왜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저거 안 줄 것 같고 막 이런 심정이 들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거만 하는 거 홈쇼핑만.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야 돼. 홈쇼핑 자주 하는 분들은 또 전화하잖아요. 핸드폰 딱 전화하면 뭐라 그래? 홈쇼핑에서 딱 전화하자마자 내 VIP 고객님 그러죠. 그죠? 그러면 뒤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어요. 금방 끝나요. 왜?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빨리 하는 거죠. 너무 빨리. 근데 물건이 좋긴 해요. 싸게 사고. 그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맨날 택배 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일시금으로 치면 어떻게 한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에요. 주가 되는 것. 물론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이건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94페이지. 그 부충학습 있죠. 맨 밑에 취득가격의 범위 그래가지고 1번 취득가격의 결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그 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어머니 아시죠? 일정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이 과표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 2, 3, 4, 5, 6 있잖아요. 얘네들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고 동그라미 2번에 1, 2, 3, 4, 5는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자, 근데 그 동그라미 위에 거 1번하고 2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2번은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법인.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거기 3, 4, 5, 6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뭐 여기까지 막 무리해서 할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실판에 설명한 것만 일단 잘 보시고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이게 좀 숙달되면 나중에 이제 심화 강의 할 때 또 이 부분 다 할 거거든요. 그때 좀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고 이것까지 안 돼 있어 다 해버리면 얘까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건 꼭 알고 기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포함되지 않는 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가치세. 그죠? 대표로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아까 97페이지 쪽으로 가면 거기 핵심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그냥 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자, 보세요. 1번 97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가 기다? 연부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별게 아니죠? 어렵지 않죠? 자,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가 아까
전에 수업할 때 연부금액은 연부금액만 외우면 안 되고 연부금액인데 가로 안에 그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계약보증금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원래대로 연부금액 이렇게 물어본 거고 2번은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3번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취득의 경우. 자, 국가, 그럼 국수, 공판장, 검증은 뭘로 간다겠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에 표현한다. 안 어렵잖아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우리도 시험에 나온 거대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 그렇잖아요. 건설 자금 이자는 포함된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5번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연부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만 된다고요? 법인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포함한다. 땡 틀렸잖아. 누구만 돼? 법인만.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가. 그죠? 6번은 이제 제가 지금 안 했는데, 그죠? 이건 지금 안 한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7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 자, 토지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한 금액이 과표라겠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러면 증가한 금액이 아니고 뭘로 간다고요? 그 소유된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비용이 입증됐대요. 근데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 땡 틀렸죠. 뭐라고 나와야 돼? 그냥 법인 장부 입증된 금액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들. 그럼 여러분 느낄 때 지금 딱 수업을 바로 듣고 이걸 딱 읽었을 때 이 느낌에 얘는 되게 어렵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왠지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속으로 뭐 이 정도만 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틀리는 거야. 근데 그걸 틀리는 거라고. 왜? 지금은 기억하는데 공부를 잃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잃어버려서. 왜? 자주 안 보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지, 얘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맞추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문제를 실수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고득점은 아니어도 합격을 하거든요. 저희 수강생 중에 재수하시는, 이번에 재수하시는데, 그 등록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등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번에 1, 2차 동차를 다시 하시는데 1차 하나 차이로 떨어지고 2차는 남아 돌아요. 2차는 중도가 남아 돌아. 근데 1차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으니까 교수님 말이 맞다고. 그 아는 거 실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법에서 세 문제가 네 문제가 자기가 평상시 계속 풀었고 딱 보니까 대 푸른 문제 너무 자신 있게 풀었대요. 근데 그 세 문제가 다 틀렸대. 뭐라고 하죠? 지나간 얘기지만 그 중에 그 자신 있던 문제를 내가 하나만 실수 안 하고 하나만 맞았어도 내가 이거 2차까지 합격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1전을 또 다시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공부를 막 난이도 높은 걸 하려고 막 복잡한 걸 하려고 거기다 치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맞으려고 치중하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만큼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런 수준이 있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봐도 안 틀리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훨씬 많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 20%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희한하게 공부를 그 어려운 문제 꼭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맞추면 희열은 생기죠. 그렇지만 시험은 떨어지죠.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다 어렵다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 다 찍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문제를 안 틀리면 되는데 그걸 틀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전체 양을 막 다 하려고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60점 맞을 수 있는 걸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법은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중요하다고 왜 얘기하겠어요. 그게 우선순위라니까. 그게. 걔를 먼저 하고 나야 나머지 등록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세도 하고 배웠으니까 종부세도 하고 이건 아니라니까. 순서가 틀렸다니까. 순서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다 하려면 못 보죠.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세법처럼 정하면 되잖아요. 일단 우선순위 정해서 거기다 치중을 하면 돼요. 그럼 점수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거든.
그래야 실력이 쌓아가는 거지.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죠? 지금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최근에 다 온 거잖아요. 다. 뭐 22에, 뭐 27에, 28에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나오죠. 세율. 자, 어쨌든 간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입니다. 세율.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출제 빈도 가장 높은 그러니까 취득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디다? 세율 파트예요. 과세 표준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과표도 잘 나오고 세율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뭐 부가징수 이런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표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세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왜? 다른 이유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세율. 그러면 세율은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세율이 있고 뭐겠어? 중과 세율이 있고 그리고 특례 세율이 있어요. 특례 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 먼저 보려면 뭘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 세율은 과거에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율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했어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냈다는 거야? 2010년도까지는 일단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냈어? 취득세 1억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그러니까 매매 상속 안 따지고 네가 뭘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2%를 냈어요. 취득세는. 그죠? 2%. 그럼 얼마나요? 200만 원. 이렇게 세금을 냈거든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얼마? 1억에. 얘도 2% 이렇게 냈다는 거지.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고 여기다 부가세 냈겠죠. 부가세. 자, 부가세는 어떻게 냈냐면 여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10% 냈고요. 그럼 얘가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럼 결론은 취득세 200에 농특세가 10%니까 얘 20만 원. 그죠? 그리고 등록세 등기할 때 200에다가 지방교육세 20%니까 얘 40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취득하실 때 취득세는 취득세 200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내고 등록세는 포함해서 240을 낸 거죠. 해서 토탈 얼마 냈어? 460을 냈었죠.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야, 어차피 너 물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서 1억 곱하기 두 개에서 얼마? 4%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얘가 1이 들어간 거예요. 1이. 이렇게.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등록세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취득세.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개정되기 전의 세율과 개정되고 난 후의 세율은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2% 따로 내는 걸 어떻게 내? 4%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등록세가 여기 전체 다 여기 통폐합된 건 아니에요. 이 등록세 중에서 얘만 들어간 거예요. 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그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내가 취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취득 관련 없고 저당권 설정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지 내가 집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취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록세에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애들하고 면허세라는 게 있거든요. 면허세. 그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등록 면허세에서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 등록세 중에 뭐만 통폐합이 된 거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된 건데 결론은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다? 과거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다? 그렇죠.
취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세율인데 얘는 뭐라고요?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 과거에 뭐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97페이지 보시면 8절에 세율.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용도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세율을 써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취득 물건의 세율이 동시에 두 개가 적용되는 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용해야 되겠죠. 그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항상 세금 헷갈리면 올림픽 정신이라겠죠. 올림픽 정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빨리 많이니까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많이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럼 높은 세율. 이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그러면 표준세율에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높은 세율인데 보세요. 자, 취득세, 등록세가 통폐합이 되고 세율은 두 개가 중복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표준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 세율 자체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거기 보세요. 1번 표준세율. 1번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표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에 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얘는 안 돼요. 얘는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 없어요. 누구만? 표준세율만 된다는 거지. 그럼 그 표준세율이 뭐다? 뒷장에 나와 있는 박스죠.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있죠. 자,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세율이 얼마냐면 1000분의 40이에요. 4%죠. 그죠? 근데 농지를 매매로 사시면 3%를 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시면 2.8%를 내죠. 근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를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여받으시면 3.5%를 내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원시취득 하면 1000분의 28. 신축 같은 거 하면 보존등기 하죠. 그랬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이에요.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분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표준세율이 4번인가 나왔어요. 이거 물어보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심할 게 자, 농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농지가 저율이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증여는 2.8%가 있잖아요. 3.5%가 있고. 근데 여기는 증여는요.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2.8% 내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예요. 얘는 지목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증여받든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3.5%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내는 거고 농지가 아닌 걸 상속받으면 2.8%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 분할은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라겠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4%냐면 얘가 옛날에 취득세는 2% 내고 등록세 2% 냈었다는 얘기죠. 지금 한꺼번에 내니까 얼마 내? 4%. 그 얘는 왜 3%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 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 하나밖에 없었다고. 몇 프로? 얘는 오로지 2%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등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세율에서 몇 퍼센트를 빼주면 2%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과거의 등록세 세율인 거죠. 얘는 왜 2.8%예요?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2% 냈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0.8% 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그죠? 자, 이렇게 뭐 있어요?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10, 1% 내고. 그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0을 여러분 사셨는데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 원래는 4%잖아요. 근데 1%만 내면 돼요.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 2% 내면 9억 초과 3%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혜택을 주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뭐만? 조심할 건 주택만 해요. 주택만.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유상. 그러니까 상속을, 주택을 상속받았어.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1% 그러면 안 돼요. 상속은 2.8%. 6억 이하 주택을 증여받아서 3.5%. 6억 이하 주택을 신축했어. 2.8% 그래야 돼요. 뭐만? 매매 등 유상거래만 됩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매매가 많이 돼. 이렇게 매매가. 그죠? 매매가 많이 돼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려면 뭘 매매를 많이 해야 돼? 토지를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주가 되는 게 주택이거든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하면 거래가 좋아지니까 활성화되니까 이 주택을 매매, 유상거래할 때 내가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덜어줄게. 그러니까 대신 뭐야? 매매를 많이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를 낮췄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얘만 낮추면 얘가 안 팔면 소용없잖아요. 왜? 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얘가 안 팔아. 얘는 너무 사고 싶은데 얘가 안 팔아.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도세 가면 얘도 낮아요. 세율이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는 얼마야? 50%거든요. 다른 애들은. 근데 얘는 40%예요. 그리고 얘는 1년만 넘어가면 누진세율로 가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을 주고 취득세도 같이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면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유상이에요. 상속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상속을 많이 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그럼 그래요?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상속하세요. 그래요? 얼른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돌아가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요. 유상거래. 그죠?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교재 보시면 98페이지 그 박스 있죠? 세율 나오잖아. 그죠? 유상승계 취득해서 주택 나오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면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유상거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농지는 1000분의 30이고 기타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40이라고 돼 있고요. 상속은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28. 증여는 일반은 1000분의 35인데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28 그랬죠? 그다음에 원시 취득 등은 뭐다? 1000분의 28이다. 원시 취득, 그죠? 1000분의 28, 그죠? 그리고 합의물 중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세율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세율 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죠?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다 전체적인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오면 너무 쉽죠. 작년 2016년도 시험에 다음 중 공유물 분할 시 표준 세율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1000분의 23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거 나와요. 농지, 매매로 유상승계, 농지는 얼마, 1000분의 3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진짜 주워먹기 문제죠. 서비스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특히 주택 유상거래만 해당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거기 보충학습의 세율 적용 예외 나오 있거든요. 거기부터 이어서 다시 세율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세 파트 이렇게 연결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그죠?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는 걸리면 안 낫습니다. 안 걸리는 게 장땡이에요.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